오늘은 3주차로서 제미나이, 캔바, 썸네일용 이미지 제작을 공부를 할 텐데요. 주제가 썸네일이 클릭을 결정한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썸네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상 내용이 좋아도 썸네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반대로 썸네일이 궁금증을 만들면 제목을 자세히 읽고 결국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핵심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먼저 이미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사람들은 영상을 하나하나 읽지 않아요. 먼저 눈에 띄는 이미지를 보고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주제라도 강아지가 간식을 먹은 이유,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것보다 간식 봉지가 비어 있고 강아지가 놀란 얼굴로 범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썸네일이 훨씬 클릭하고 싶어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썸네일은 1초 안에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썸네일을 보고 바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지? 재밌을까? 나한테 필요한 내용인가? 궁금한데 한번 볼까? 그래서 좋은 썸네일은 예쁜 그림이 아니라 1초 안에 내용을 알게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로서 클릭은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정보만 보고 클릭하지 않아요. 궁금하거나 놀랍다거나 그에 따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거나 기대감이 생길 때 클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썸네일 문구가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보다 이것 때문에 조회수 안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더 궁금해지겠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혹시 나도 이 실수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썸네일은 콘텐츠의 첫인상이고 첫인상이 클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아주 가까이 확대를 하면 작은 네모점들이 보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작은 점 하나하나가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이 많을수록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PX, 그러니까 픽셀은 화면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점이고 또 1280에서 720px 픽셀, 롱폼은 썸네일을 할 때 권장 사이즈가 1280 곱하기 720 픽셀이고 쇼츠 썸네일은 1080 곱하기 1920 픽셀입니다. 그 롱폼은 비율을 16대 9로 하고 있고 쇼츠일 경우에는 9대 16으로 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죠? 롱폼일 경우에는 가로형이 되겠고 쇼츠는 세로형이 됩니다. 그 추천하는 문구는 보통 롱폼은 3개에서 6단어 정도고요. 쇼츠에서는 핵심 문구만 짧고 크게 하게 되겠고요. 배치 포인트가 있죠.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얼굴, 결과물, 강한 키워드를 크게 배치를 하게 되고 쇼츠인 경우에는 핵심 문구를 중앙에 크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또 글자 크기로서는 모바일에서도 잘 보이도록 크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쇼츠 같은 경우는 작은 화면에서도 잘 보이게 해야 되겠죠. 보통 쇼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대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화면에서도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고요. 여백 같은 경우는 좌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게 끝부분에 중요한 요소를 너무 붙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쇼츠일 경우에는 위아래 여백을 너무 꽉 채우지 않게 하도록 하고요. 이미지 구성일 경우에는 보통 얼굴, 롱폼일 경우는 얼굴, 결과물, before 그리고 after를 강조를 하게 되겠죠. 또 쇼츠일 경우에는 얼굴이나 결과 이미지를 세로 구도에 맞게 크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롱폼 썸네일은 가로는 1280 곱하기 720 픽셀, 그리고 쇼츠일 경우에는 세로형 1080 곱하기 1900 픽셀을 하면 좋다라는 것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가로형, 롱폼일 경우에 이렇게 논란했죠. 30일 만에 몸짱 변신 비법을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여자들은 물론 뭐 크게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복근을 만든다던가 어떻게 몸짱이 되는지 아마 궁금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쇼츠일 경우에는 이렇게 어때요? 글씨는 크게 했고 음, 한눈에 딱 들어오죠. 우리가 글씨를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글자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썸네일에 문장을 또 길게 쓰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서 보면은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 또 이것만 바꾸세요. 3초 안에 결정됩니다. 이 내용을 길게 썼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해지나요? 안 궁금하죠? 왜? 이유와 내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게 뭔지를 갖다가 여기 글씨 안에, 제목 안에 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다라는 거를 네,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썸네일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글자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썸네일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보는 거라고 그랬죠. 썸네일 한 장에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또 설명까지 다 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뭔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거를 누군가 볼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보는 사람은 오히려 헷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조회수 왜 안 나올까? 이것 때문에 안 뜹니다. 한데 여기 나쁜 예로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쇼츠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하고 알고리즘 문제래요. 그리고 제목 작성법이 잘못되었고 썸네일 개선 방법까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한번 보았을 때 다 기억이 될까요? 보고 또 보고 하겠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궁금증을 유발을 하는 것이 좋다. 썸네일은 작은 광고판과 같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광고판을 봤는데 글자가 너무 많고 그림도 많고 색도 많으면 어떨까요? 정신 사납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썸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썸네일을 오래 보지 않아요. 대부분 1초 안에 볼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에는 많은 말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크게 보여줘야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제가 쇼츠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썸네일에 이런 내용을 다 넣으면 복잡하겠죠. 쇼츠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와 알고리즘 문제, 제목 작성법,
썸네일 개선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정보는 많지만 클릭하고 싶은 마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 대신 핵심 메시지를 하나만 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조회수 왜 안 나올까? 또 이것 때문에 안 뜹니다. 이렇게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이라기보다는 썸네일은 멈추게 하는 역할이죠. 제목이 쇼츠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 5가지. 쇼츠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가 5가지라고 합니다. 썸네일은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뜹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만들어야 하겠죠. 선생님들, 썸네일을 만들 때 꼭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 스스로한테 하는 거죠. 내가 이 썸네일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핵심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썸네일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강하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인터뷰 영상이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왜 그랬을까? 주인 몰래 한 일, 간식 사라진 이유. 이렇게 하나의 궁금증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썸네일에 강아지 인터뷰 간식 사건, 주인 몰래 충격 고백, 귀여운 반전, 이런 식으로 다 넣으면 핵심이 흐려지겠죠. 청중이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썸네일은 한 장에 한 메시지. 아시겠죠? 썸네일이 복잡해 보인다면 대부분 이유는 하나다.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보시겠어요? 작은 화면에서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우리가 유튜브 쇼츠라던가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작은 화면에서도 잘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썸네일 만들 때입니다.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 때는 보통 컴퓨터 화면에서 크게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화면은 어떨까요? 대부분 휴대폰 화면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썸네일은 아주 작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예쁘게 보였던 썸네일도 휴대폰에서는 글자가 안 보이고 얼굴이 작고 배경이 복잡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문장이 있습니다. 썸네일은 크게 만들지만 작게 보여진다. 어디에서? 휴대폰에서.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부터 작게 보이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굵고 크게 넣고 얇은 글씨라던가 작은 글씨는 휴대폰에서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 글자는 예쁜 글씨보다 잘 보이는 글씨가 먼저라는 거죠. 두 번째, 배경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써야 돼요. 배경에 물건이 많고 색이 많으면 핵심 문구가 묻히게 되죠. 우리 편의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어때요? 하나하나 선반을 보더라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렬로 쫙 나열돼서 잘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막 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물건인지 과자가 뭔지 잘 모르게 되죠. 배경에 그림이 많거나 색이 많으면 핵심 문구가 묻히게 되기 때문에 얼굴을 아니면 핵심 문구를 돋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경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해야 한다. 세 번째로서 색상은 글자와 배경이 확실히 구분이 되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자, 밝은 배경에는 진한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런데 글자가 배경하고 비슷하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문구라도 잘 보이지 않겠죠. 네 번째, 얼굴이나 제품은 크게 배치해야 좋다. 어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얼굴은 크게 배치가 됐죠. 사람은 글자보다 얼굴과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인터뷰 영상이라면 강아지 얼굴이 크게 보여야 좋겠죠. 그래서 AI 강의 콘텐츠라면 강사의 표정이나 핵심 화면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백을 너무 꽉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허전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라고 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글자가 더 잘 보이고 핵심이 더 강하게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고 나서 꼭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휴대폰 화면에서 봐도 잘 보이는가? 1초 안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가? 글자, 얼굴, 핵심 이미지가 바로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좋은 썸네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썸네일 만들 때 제목과 썸네일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목은 쇼츠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 다섯 가지. 썸네일에도 똑같이 쇼츠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 다섯 가지라고 한다면 정보는 전달됩니다. 하지만 클릭하고 싶은 마음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목에서 내용을 봤죠. 그리고 썸네일에서 같은 말을 보면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을 두 번 들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은 제목을 다시 쓰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썸네일은 사람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목은 설명하고 썸네일은 궁금하게 만든다. 제목은 설명하고 썸네일은 궁금증을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죠? 한번 예시를 볼까요? 쇼츠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 다섯 가지. 제목이 이거예요. 근데 썸네일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안 뜹니다. 요거를 이렇게 써요. 제목에 쇼츠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 다섯 가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뜬대요. 연결이 되죠. 궁금하죠? 저를 한번 볼 것 같아요. 네. 쇼츠를 많이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예를 통해서 한번 본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챗 GPT로 블로그 글 쉽게 쓰는 법. 썸네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챗 GPT로 블로그 글 쉽게 쓰는 법. 글쓰기 10분 완성. 제목은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고, 썸네일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썸네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10분 만에 글을 쓸 수 있을까? 나도 블로그 글을 쉽게 쓸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썸네일은 초대장입니다. 보고 싶게 만드는 거죠. 제목은 뭐예요? 안내판. 무엇을 알려주는 영상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목에서. 안내판과 초대장이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목과 썸네일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목은 자세히 설명해도 됩니다. 하지만 썸네일은 짧고 강하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목과 썸네일이 똑같으면 반복이기 때문에 제목과 썸네일이 서로 역할을 나누면 클릭 포인트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썸네일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목과 썸네일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목은 설명하고 있는가? 썸네일은 궁금증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썸네일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낚시 문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썸네일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한 표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보다 문구가 더 과장될 때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충격, 무조건 성공, 100% 보장, 이거 모르면 망합니다. 이런 문구는 처음에는 클릭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궁금해서 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봤을 때 내용이 그만큼 충격적이지 않거나 정말 100% 보장되는 내용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또 낚였네. 이 순간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회수는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떨어지면 다음 영상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클릭보다 신뢰가 오래 간다는 거죠.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릭보다 신뢰가 오래 간다. 썸네일은 사람을 속이는 문구가 아니라 내용을 보고 쉽게 만드는 문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성공이라는 말은 너무 강하죠.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공 확률 높이는 법. 100% 보장이라는 말 위험하죠. 대신에 실패해 줄이는 세 가지. 이거 모르면 망합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것보다는 이건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바꾸면 자극은 줄어들고 신뢰감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강아지 인터뷰 영상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얼굴과 표정과 감정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글자를 읽기 전에 먼저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본 다음에 감정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첫인상을 봤을 때 온화한 느낌이 들면 좀 편안하죠. 하지만 인상이 강하다. 그러면 어때요? 좀 두려움도 앞서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그런데 외모를 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절대로 안 좋죠. 그거는 삼가해야 하는 게 좋겠죠. 아무리 무섭게 생겼더라 하더라도 그분 마음은 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건 안 좋지만 강아지는 어때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인터뷰 영상은 표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놀란 표정 보세요. 놀란 것 같죠? 뭔가를 보고 아니면 뭔가를 알아내서 하고 놀랬어. 표정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 자신 있어 보이나요, 이 강아지? 자신 있어 보이죠? 그리고 고민하는 표정. 생각하는 로댕처럼 턱에 손을 탁 괴고 고민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밝게 웃는 표정. 네. 그리고 전후 차이가 보이는 표정이 있죠.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또 좋은 감정이 뭔가를 또 해결을 해서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 표정이 느껴지죠. 그래서 전후의 표정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이 강아지는 왜 이렇게 놀랐지? 보면서 그냥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지? 왜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웃고 있지? 궁금하죠? 이런 반응이 클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인터뷰 동영상에는 표정이 곧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예를 보겠어요. 어때요? 어떠세요? 글씨는 크고 인터뷰,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 그죠? 로고나 이름은 너무 크게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어때요? 동순 AI 클래스. 이름을 크게 넣어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까? 내 브랜드명을 크게 보여줘 홍보가 되지 않을까? 동순 AI 클래스, 뭐, 사랑해요. AI 강사 이동순을 잘 보게 넣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름과 브랜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썸네일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핵심 문구라는 거죠. 내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오는 이유, 핵심 문구를 음, 크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로고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서명이에요. 그걸 크게 넣으면 안 될까요? 하고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로고는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서명하는 거라고. 어때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서명할 때 막 그 문서 하나를 다 차지해서 크게 하나요? 크게 하지 않죠. 작게 서명을 이쁘게 아주 잘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는 주인공이 아니라 서명이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강아지 인터뷰로서 한번 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아지 인터뷰 썸네일에는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아지 얼굴이죠. 그리고 강한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범인은 나야. 간식이 사라졌대. 주인 몰래 한 일. 어때요? 여기 보시면 범인이라는 핵심 글자는 눈에 띄면서 크죠? 강아지 얼굴 보세요. 뭔가 들켰다라는 느낌. 범인은 나라고 해서요. 그죠? 다른 강아지가 보고 놀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은 명함이 아니다. 썸네일은 클릭을 부르는 첫 장면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로고를 너무 크게 넣으면은 홍보물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는 음식으로 차리게 되면은 음식으로 보면 고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고명이 너무 많으면 음식의 맛이 가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적당하게 올라가 있으면 음식 맛이 어때요? 또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썸네일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범인은 나야. 간식이 사라졌대. 주인 몰래 한 일. 어때요? 여기 보시면 범인이라는 핵심 글자는 눈에 띄면서 크죠? 강아지 얼굴 보세요. 뭔가 들켰다라는 느낌. 범인은 나라고 해서요. 그죠? 다른 강아지가 보고 놀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은 명함이 아니다. 썸네일은 클릭을 부르는 첫 장면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로고를 너무 크게 넣으면은 홍보물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는 음식으로 보면 고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고명이 너무 많으면 음식의 맛이 가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적당하게 올라가 있으면 음식 맛이 어때요? 또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썸네일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로고와 이름은 없으면 아쉽지만 너무 크면 핵심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로고는 작게 하고 핵심 문구는 크게 하고 이미지는 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썸네일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핵심 문구보다 로고가 더 커 보이지 않는지. 둘째, 로고 때문에 얼굴이나 제품이 가려지지는 않는지. 셋째, 처음 보는 사람이 브랜드명보다 내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적용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